색다르지만 간략하게 이런 문제를 생각해보자. 실질적으로 인간은 이성 간의 교접을 통하여 후손을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공동체를 만들어 국가를 형성, 역사를 만들어 감으로 실질에 있어서 이 같은 분야의 이해가 없이는 인간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가 힘들지도 모른다. 동물원에서 동물원을 번성시키려면 뭘 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흔히 모계사회와 부계사회를 말하기도 하는데 주로 남방은 모계사회라고 말하고 북방은 부계사회라고도 하는 것 같다. 왜 이런 차이점이 생겼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인간은 모방이 천재들이니까 내 보기에는 동물을 본따서 이렇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방이 동물들 원숭이나 사자들을 보면 이것이 주로 모계사회다. 북방의 동물 중 중요한 동물은 투르크족의 상징인 늑대를 보면 부계사회다. 헌데 이 짐승들의 성문화를 보면 원숭이계의 짐승들은 교접행위를 원숭이 사회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활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심지어 자기 새끼하고도 그 짓을 한다. 남방 지역에서는 실제 유사한 풍습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다는 말도 하는데 내 보기에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원숭이 풍습이 그대로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또 사자는 무리를 지켜주던 수컷이 변하면 새로운 수컷이 먼저 있는 수컷의 새끼들을 모두 죽이고 암컷들과 교접을 하는데 암컷들은 처음에는 반항하다가 조금 있다가는 모두 엉덩이를 들이댄다. 그래서 지구 동물원의 남방개들은 성문화가 개방적이라고 말해진다. 북방개의 늑대 계통을 보면 이들은 무리의 우두머리 수컷만이 그 짓을 하고 또 암컷만이 임신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일부 일처의 성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결과 북의 혈통을 따르게 된 듯하다. 우두머리 아닌 넘은 장가도 못 간다 할 수 없이 분가하는 늑대들이 생기는 것은 이런 이유다. 장가가려고. 그래서 성문화도 엄격하다. 그래서 지구동물원에서 난잡하고 음란한 성문화를 가진 쪽은 남방계이고 그쪽은 인구도 바글바글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남방에서는 아무하고나 새끼를 만드는 것이 허용되고 또 기후가 따뜻하니 옷을 별로 입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세교기 동하여 교접행위가 자주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방에서는 추운 날씨에다가 옷을 꽁꽁 입으니 얼굴 마주 보았자 치약도 없던 시대에 입냄새만 나는데 그 짓할 마음이 동하겠는가 말이다. 추워서 아무데서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북방은 일부 일처로 북의 혈통의 성문화가 엄격해지는 것이고 남방은 일처다부가 되어 목의 혈통의 성문화가 개방적으로 되는 것이다. 현 시대에도 이런 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동물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법에도 이런 문제는 적용된다. 한국은 북의 혈통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최근에는 모계도 인정하는 일이 보도되고는 하는데 이런 일들이 모계 혈통, 남방계인들이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아마도 역사와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닐까? 수년 전에는 호주제도 없애는 일을 하고 성도 부모의 성을 아무거나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일도 있었는데 물론 이것도 남방계가 하는 일이다. 성문화와 예술문화도 남방계는 개방적인 성문화를 만들기 때문에 음란영화, 성인영화 전용관을 만들고 하는 것도 물론 남방계가 하는 일이다. 일본은 남방계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포노 영화도 많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일본의 포노 여배우들의 골상을 보노라면 주로 남방계들이다. 그 음란한 행위들을 보면 차마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벌이는 것을 보면 확실히 수성이 월등한 남방계인 듯하다. 한국은 어떤지 말할 수 없지만 외국 등의 연예계들도 주로 남방계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듯하다. 하여간 대한민국은 법으로 북의 혈통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니 북방계가 우월한 듯하여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음란한 문화를 만들려 하는 것은 물론 남방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남방계는 또 이름을 짓는 것도 다르다. 북의 혈통은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 목의 혈통은 내려받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도 다른데 지명에서는 그런 유풍을 조금 볼 수 있다. 만일 특정 지역의 이름을 짓는다고 생각해봐라. 한국은 평양이라든가 한양이라든가 하는 것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이것은 평탄한 땅이라든가 한수의 북쪽 땅 정도의 뜻을 가질 것이다. 물론 한이라는 이름을 또 다른 의미이지만 그런데 내려받는 쪽에서는 이름을 받는 입장이니까 뜻보다는 소리에 집중을 한다.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남이 지어주는 것이고 그러니 옛날에 글자 모를 때도 마찬가지고 소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문자에서도 소리 글자는 아마 남방계가 우월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도 남방은 뜻보다는 소리가 더 다가오므로 사람 이름을 중시하는 경향을 가진다. 그래서 지명에도 사람 이름을 붙인다. 한국에서 최근에 지명으로 사람 이름을 붙인 것은 세종시라는 것이 있다. 북방계는 이런 식으로 지명을 붙이지 않는다. 나라를 편안하게 하라는 안국시라든가 뭐 그쯤으로 지을 거다. 왜냐하면 내려주는 입장이니까 이름을 그런 방식으로 뜻을 중시하여 붙인다. 하지만 남방계는 다르다. 과거 공산주의권 국가들도 사람 이름으로 지명을 붙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탐욕 때문이기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볼 때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려면 북방계의 성문화를 중시하여 음란한 성문화가 생기지 못하게 해야 하고 남녀평등과 차별, 전통문화와의 엄격한 구별을 통하여 엉뚱한 남방계 성문화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동물원의 역사는 지역과 종족의 대결과 갈등을 통하여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남방과 북방의 대결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한국에서 음란한 성인영화관 등을 조기에 철폐하는 것이 한국민의 건전한 풍습을 유지하는 길이 되겠다. 그동안 난잡하고 음란한 일은 전부 남방계가 만든 거다. 인터넷 음란 사이트 등을 만들어 남방계의 음란한 속성을 자극하려는 것은 남방계 피가 월등하게 들어간 종족들일 것이다. 지난 정권 시대에 앞에 말한 바와 같은 남방계의 일을 많이 벌였는데 바로 잡으려면 바로 그런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한국민이 납작하고 음란한 저질 문화에 전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